안녕하세요. 월간 디톡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간 디톡스에서는 기존 AI 개발 방식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LG CNS의 AI 에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에이전트 설계, 실행, 검증 과정을 혁신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고객 적용 사례를 통해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인 도입 과정과 결과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제네의 서비스 기술팀 임영진 팀장입니다. 저희 팀은 올해 AWS, Azure, GCP 등의 AI 서비스와 최근 핫한 에이전틱 기술을 빠르게 검토하여 LG CNS의 에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100개가 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확보한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대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을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개할 AI 에이전트 개발 환경인 에이전틱웍스 오픈 프레임워크의 아키텍트를 맡은 김종기 총괄입니다. LG CNS AI 에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에는 어떤 기술과 기능들이 담겨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전틱웍스 오픈 프레임워크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업무를 맡은 최수아 선임입니다. 설계, 실행, 검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려운 기술 용어보다는 에이전틱웍스 오픈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AI 개발을 쉽고 빠르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LG CNS 전문가분들이 빠르게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 에이전트 AI와 에이전트 표준 개발 환경인 에이전트웍스 오픈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사용해 보신 AI와 새로운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총괄님, AI와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 AI는 똑똑한 검색 엔진처럼 질문하면 답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맑습니다 라고 답하는 식이죠. 반면 에이전틱 AI는 개인 비서와 같습니다. 오늘 외근 준비해줘 라고 하면 알아서 날씨 확인, 교통 상황 체크, 일정 조정까지 스스로 처리합니다. 즉, 기존 AI가 질문 답변 혹은 명령 실행 방식이라면 에이전틱 AI는 목표 달성 방식입니다. 파일 복사해줘 라는 명령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시켜줘 하면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점검까지 하는 것이죠. AI에서 에이전틱 AI로 진화되면서 단순 질의응답에서 자율적인 목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군요. 그럼 최선희님, 에이전틱 AI의 특징을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에이전틱 AI의 세 가지 특징을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성은 혼자서도 잘하는 직원입니다. 매번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처리합니다. 두 번째로 적응성은 눈치 빠른 직원인데요. 상황이 바뀌면 빠르게 눈치채고 방식도 유연하게 바꿔서 일합니다. 세 번째 목표 지향성은 계획적인 직원입니다. 큰 목표를 받으면 스스로 세부 단계로 나누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즉, 기존의 AI가 단순한 도구였다면 에이전틱 AI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비유네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마치 경력 5년차 직원이 새로 들어온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입했을 때 어려운 점은 없나요? 네, 장점이 많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는 여러 AI, 도구,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복잡도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요. 또한 초기 구축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AI 에이전트 개발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제약도 존재합니다. 데이터 소스가 여러 형태로 흩어져 있고 표준화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이렇다 보니 에이전틱 AI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이상 동작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초기 개발 비용이나 복잡성, 에이전틱 AI 도입이 쉽지 않네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전체를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한 부서나 한 업무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데이터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도입은 결국 데이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담자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AI를 꾸준히 관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에이전틱 AI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기업 내 업무 혁신을 돕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업무를 에이전트 단위로 설계하고 다양한 시스템, 파일, 데이터 등과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 시스템마다 연계 방식이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복잡성이 커지고 개발 비용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복잡성을 해결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MCP입니다. MCP 덕분에 다양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해 초 MCP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MCP 없이는 에이전틱 AI를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이 되었죠. 그럼 김 총괄님, MCP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핸드폰마다 충전기가 다 달랐죠? 제조사별로, 기종별로 커넥터가 다 제각각이라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USB-C로 표준화되었어요. AI와 시스템의 연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회계 프로그램, 각 시스템마다 연결 방식이 전부 달랐습니다. MCP는 이걸 USB-C처럼 표준화해주는 기술입니다. 한 가지 규격으로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게 해서 AI 활용도를 크게 높여주는 거죠.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API 연동을 위해 시스템마다 커넥터를 따로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최소 며칠씩 걸렸지만 지금은 MCP만 이해하면 하루 만에 연결을 끝낼 수 있습니다. 모델이 이해하는 표준화된 규격을 제공해서 AI가 스스로 도구를 찾아서 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쉬운 예로 설명드리면 AI가 이메일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어떤 이메일 도구가 있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서 실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새로운 직원이 회사 시스템을 빠르게 익히고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MCP는 AI가 외부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동되도록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툴은 AI가 실행할 수 있는 함수들이고, 리소스는 AI가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롬프트 템플릿은 자주 사용하는 명령 패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표준화되면 거의 모든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특히 툴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외부 시스템과 연동을 원한다면 MCP 툴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기존 시스템 연기 시 많이 사용하던 API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정리된 차이점들 중에 중요한 차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발견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개발자가 매뉴얼을 읽고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하고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AI가 무슨 기능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스스로 배웁니다. 두 번째, 통신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질문하면 답변받고 끝이었지만 새 방식은 동료와 대화하며 협업하듯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유지 보수를 위한 업데이트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 개발자가 직접 수정해야 했어요. 이제는 AI가 뭔가 바뀌었네 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현 복잡도도 보니 MCP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더 좋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시스템을 연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스스로 연결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기존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만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을 새로 예쁘게 포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전틱 AI와 MCP가 무엇인지, MCP는 AI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에이전틱 AI 도입 시 고민하고 있는 복잡성과 비용을 해결해주는 LG CNS가 가지고 있는 AI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G CNS가 기업력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트 웍스를 공개하였죠. 에이전트 웍스는 에이전틱 AI 설계, 구축, 운영, 관리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기업 내에서 AI 서비스 개발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에이전트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총관님, 에이전트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는 무엇이며 기존 AI 개발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에이전틱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는 기업 내 특화된 환경에 맞게 관련 개발 환경과 표준을 제공합니다. 에이전틱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설계, 실행, 검증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AI 개발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를 4가지 핵심 특징으로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툴 모듈화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AI 개발 요소들을 툴로 모듈화해서 조립식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든 도구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말씀드린 툴들을 모아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의 AI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AI가 협업하는 슈퍼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를 번역하는 AI, 분석하는 AI, 요약하는 AI가 함께 협업해서 하나의 작업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레고 블록을 맞춰서 큰 블록을 만들듯이 에이전트들도 모아서 더 큰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군요. 현장에서도 아주 효과적이겠는데요. 네, 한 고객 사례를 보면 고객 구매 대행 업무에서 견적 에이전트, 구매 에이전트, 메일 발송 에이전트를 만들어 복잡한 견적을 분석하고 요청 요행에 따라 구매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일일이 처리하던 업무가 AI 협업으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앞서 설명드린 MCP 표준 지원은 물론 기존 API 연동도 모두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에서 이미 사용 중인 ERP나 CRM 시스템과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 시스템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전틱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에서는 기존 환경과 매끄럽게 연동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멀티 환경 지원입니다.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서버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종속성이 없어서 각 회사 환경과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툴로 모듈화되는 에이전트 개발 요소를 바탕으로 내 외부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슈퍼 에이전트, 에이전틱 AI와 같은 원하는 유형의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MCP 방식의 연계뿐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의 API 연동도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 연계의 확장성을 제공해주고요. 멀티 CSP와 온프레미스 등 다양한 인프라 환경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발 환경을 지원합니다. 결국 에이전틱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는 기존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동하며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확장성이 크고 에이전트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군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개발하는지 보여주세요. 레고 블록처럼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하셨죠? 네, 우선 내장 빌트인 툴이 있습니다. 몇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I 서비스 도구가 있습니다.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최신 AI 모델은 물론이고 음성인식, 이미지 분석, 번역까지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 도구들이 있는데요. 회사 내부 문서나 데이터를 AI가 참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 매뉴얼을 AI가 읽고 고객 질문에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AI가 잘못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가드레일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리 빌트인 툴을 제공해서 원하는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장된 툴들을 이용해서 에이전트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툴들을 직접 만들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만들어진 외부의 툴이나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MCP 레지스트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외부 MCP 툴을 등록하고 관리하면서 내장 빌트인 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와 확장이 한층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툴들을 레고 블록처럼 쌓아가면서 에이전트를 만들면 되는 건가요? 네, 정말 간단하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듯이 다양한 AI 서비스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가져와 연결하면 됩니다. 에이전트 빌더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왼쪽에는 텍스트 분석, 번역,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AI 컴포넌트 툴들이 있고요. 이를 가운데 캔버스로 끌어와 연결하면 에이전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개발자라면 AI 에이전트를 수일 내 만들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혁신적인데요. 게다가 각 컴포넌트들을 개별로 실행하면서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실시간 단계별 검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전체 에이전트를 다 만든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빌더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에이전트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나요? 에이전틱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의 장점 중 하나가 유연한 에이전트 구성입니다. 첫 번째는 워크플로우 방식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결과가 필요할 때 적합하고요. 회계나 인사 업무처럼 정해진 절차가 중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는 슈퍼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개별 에이전트를 툴처럼 활용해서 메인 에이전트가 사용자 요청에 맞게 서브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덕분에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확장성도 매우 높지요. 세 번째는 에이전틱 AI 방식으로 목적만 알려주면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자율적 방식입니다. 여러 작업을 조합해서 처리하는 업무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점을 조합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워크플로우 방식으로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기본 툴을 잡아주고 핵심 판단 부분에서는 에이전틱 AI를 적용하여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실제 AI 에이전트를 개발, 운영하면서 상태는 어쩐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에이전트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사용 현황과 통계 모니터링입니다. 각 AI 에이전트의 사용량과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롬프트 변경 후 성능 변화를 추적하면서 응답 품질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해 운영 개선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둘째, 서비스 사용량 기반의 비용 예측과 한도 제한 관리 기능입니다. 사용 패턴을 바탕으로 비용을 예측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량 한도 제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 피드백과 AI 평가를 통한 개선안 도출입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AI 평가 에이전트를 통해 응답 시간, 정확도, 성공률 등을 분석해서 AI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와, 지금까지 에이전트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실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겠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구성 방식에 대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실 시연 영상은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는 쿼리를 LLM이 자동으로 생성하고 DB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워크플로우 기반 에이전트입니다. 지금 화면 왼쪽 영역에서 내장된 툴 목록 중 원하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워크플로우를 구성합니다. 각 노드에는 필요한 설정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화면이 노드별로 필요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노드에는 LLM이 사용자 요청에 맞는 쿼리를 생성하기 위한 여러 설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DB조회 툴에는 조회할 할 스키마 정보를 입력하고 다른 노드들도 각각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모든 노드 설정을 마치고 개별 실행하면서 각 단계별 실행 결과를 직관적으로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개별 노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에이전트에 채팅으로 데이터 조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대로 먼저 쿼리가 생성되고 DB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응답이 생성됩니다. 지금 화면에서처럼 AI가 생성된 쿼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생성된 쿼리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CSV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결과 내용에 따라 시각화된 차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차트는 데이터에 따라서 AI에 의해 자동 생성됩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에 따라 동작하는 시연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번 시연은 기업 내 출장 항공권 예약을 진행하는 에이전틱 AI 기반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 MCP 툴을 활용하여 출장 항공권 예약을 스스로 판단해 수행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조회한 후 사용자 정보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분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MCP 툴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항공권 예약 처리 오케스트레이터는 에이전틱 AI 오케스트레이터로 동작하면서 툴 목록 중 필요한 툴을 선택하면 어떤 툴을 어떤 순서로 실행할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임직원 출장권 예약에 관련된 6개의 툴을 등록하고 저장한 뒤 실제 대화 화면으로 가서 이 에이전트에게 출장 항공권 예약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요청 시 에이전틱 AI는 미리 등록된 툴 목록을 기반으로 작업 계획을 세웁니다. 등록된 6개의 툴 중 어떤 툴이 필요한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실행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실행 중 정보가 부족하다면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다음과 같이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요.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보완해서 입력하면 에이전틱 AI는 기존 정보와 새로 받은 정보를 종합해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AI에 의해 계획된 태스크에 따라서 실행됩니다. 항공권 예약 발권 요청 시 등록된 6개의 툴 중 4개의 툴을 사용하여 예약 처리를 하고 예약이 완료되면 등록된 슬랙 발송 툴을 사용하여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직접 어떻게 에이전트 개발을 구성하고 동작하는지 보니 정말 어렵지 않게 에이전트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총괄님,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웍스 오픈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특징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설계, 실행, 검증을 빠르게 라는 컨셉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AI 하나를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단 몇 시간 만에 가능합니다. AI 개발의 속도와 효율이 모두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무한 확장 가능한 도구 생태계가 혁신적인데요. 이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패 부담 없이 바로 구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에이전트웍스 오픈 프레임워크의 핵심 가치는 빠른 개발, 강력한 확장성, 완벽한 관리, 이 3가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데모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사에서 매일 쓰고 있는 검증된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에이전트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 기반의 제약사 적용 사례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실제 고객사에서 LG CNS가 제공하고 있는 에이전트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인 ROI는 얼마나 되었는지, 도입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깜짝 퀴즈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김종기 총괄님, 최수아 선임님 감사합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김희영 책임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소개한 에이전틱 웍스 오픈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개발한 제약사 AX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세션을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사의 AI 서비스 구축에서 AI 솔루션 아키텍트 업무를 진행한 이호 총괄입니다. 저는 제약사 구축 사례에서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고 있는 정은주 책임입니다. AI 서비스에서 활용될 데이터를 지식으로 정제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문서 저장소와 지식 저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위님, 이제 제약사 품질 검증 에이전틱 AI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저희 서비스는 제약사의 APQR이라는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PQR 생소하시죠? APQR이란 Annual Product Quality Report의 약자입니다. 매년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관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리포트인데요.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APQR은 제약사의 제품 출시를 위해 필수로 만들어내야 하는 문서이군요. 그럼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약사는 어떤 품질 관리 활동을 하나요? 제약사 품질 관리의 주체는 QA팀이고요. 이 팀은 제조 과정에서 제품 품질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이상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먼저 제조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건, 제조 기록, 실험, 변경 사항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 정해진 절차나 기준을 벗어난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품질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이나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 확인된 내용은 APQR에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QA팀은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발 방지 및 예방 조치를 수행하며 전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이처럼 품질 관리 전반의 활동이 모두 이루어져야 APQR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 이상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고 조치를 하기까지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리뷰하네요. 일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여기서 고객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런 활동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QA 인원들이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보고서를 1년에 많게는 200여 개에서 600여 개까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APQR을 1년 내내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작성자가 여러 시스템에서 직접 추출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각각의 시스템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조건이 다양하다 보니 데이터가 누락되어 분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석 결과여도 작성자마다 검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100%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관점이 다르면 공식 문서인데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은 바로 올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을 못한다는 겁니다. APQR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년 APQR을 작성하느라 올해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는 것이죠.
데이터 추출, 분석, 결과를 작성할 때 수작업이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작 하고 싶은 모니터링은 못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서비스는 똑똑한 플래너 에이전트가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 전문가인 비즈니스 에이전트들이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비즈니스 에이전트들은 제약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림스, QMS와 같은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질 분석과 평가를 대신 수행합니다. 단순히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분석 결과를 보기 쉽게 정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템플릿에 맞춰 보고서까지 작성해 드립니다.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 추가적인 밸류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네, APQR을 작성하는 이유를 보면 결국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객에게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이호총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문서를 직접 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저희 서비스는 바로 이 과정을 에이전트들이 대신 수행해 주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간이 단축되면 올해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또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미리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에이전틱 AI 문서 생성 서비스는 전문가적인 기본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고객이 진짜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로도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시점에 궁금한 건 실제 이 서비스 결과 아웃풋 형태가 궁금한데요.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저희는 APQR 작성을 위해서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정의하고 구현하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의 평가 항목을 담당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에이전트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간단히 요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조회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마지막은 다른 비즈니스 에이전트들의 작성 결과들을 확인하고 품질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종합 분석과 요약을 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조회하고 계산하고 분석해서 의견을 적었다면 이제는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형태 요약뿐 아니라 그래프도 제공 가능하고 일관된 종합 의견도 작성해주는 형태군요. 혹시 데모 영상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서비스에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 화면은 APQR 생성을 요청하고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제 플래너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으로 플래너 에이전트가 실행 계획을 한 비즈니스 에이전트들이 동작합니다. 배치 일탈, 소비자 불만, 카파 등의 평가 항목을 생성하고 있죠. 플래너 에이전트가 계획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이전틱 AI가 적용된 요소로 에이전트가 어떤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수행할지 판단한 결과입니다. 각 에이전트들은 병렬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완료된 대상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결과물을 취합하여 보고서 템플릿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보고서의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결과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PQR의 첨부 파일로 생성되는 엑셀 문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엑셀에는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분석 결과와 그래프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보니 제품을 선택하면 플래너 에이전트가 실행해야 하는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픽하고 이를 실행하게 해서 문서를 생성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과정이 실제로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APQR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총 6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는 단계, 두 번째는 식별된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는 주로 플래너 에이전트가 수행합니다.
네 번째는 각 비즈니스 에이전트들이 일관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 평가를 요약하는 단계이고요. 다섯 번째는 앞에서 나온 비즈니스 에이전트의 분석 결과들을 보고 종합 분석을 하여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특이사항이 무엇인지,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리포트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이 6단계를 거쳐야 데모 영상에서 보신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이죠. 데이터 추출부터 모니터링까지 총 6단계가 있군요. 실제 기업들에서 AI를 적용할 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AI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처리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원천 시스템에서 수집하고 버전을 식별하여 문서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이후 워크플로우를 통해 AI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형태로 변환을 하는데요. 워크플로우는 정형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것과 자유로운 형식의 비정형 데이터를 파싱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는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누고 유형별로 처리를 하는 것이군요. 말미에 언급하셨던 지식 저장소라는 것은 문서 저장소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문서 저장소는 문서의 버전을 식별하여 최종의 문서 원본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원본 확인과 감사 대응에 용이하겠죠. 반면 지식 저장소는 에이전트가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되어 있어서 데이터 활용도가 높습니다. 쉽게 말해 문서 저장소는 창고, 지식 저장소는 잘 분류된 백과사전입니다. 이렇게 원본과 가공된 데이터를 분리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 관리도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본과 가공 데이터를 분리 저장하면 독립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니 추적성이나 운영 편의성이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식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지식 저장소에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파싱 데이터, 그리고 벡터 인덱스가 관리됩니다. 덕분에 조건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찾거나 의미가 유사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약사 품질 리포트는 정확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형, 비정형 데이터 모두 필요한 지식을 정확한 조건에 의해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약사 품질 리포트는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신 거군요. 이제 리포트 작성을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플래너 에이전트는 정의된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각 영역의 전문가인 에이전트들과 대화하며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사용자가 요청한 형태의 결과 리포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플래너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리포트 생성을 요청하게 되면 AI가 결과를 수집하고 형식에 맞는 결과물로 만들어줍니다. AI는 거대한 지식풀을 가진 하나의 두뇌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저희도 큰 범위의 요구를 한 번에 받으면 바로 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AI도 한 번에 너무 큰 요구를 받으면 의도한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는 적절한 비즈니스 단위로 분석, 요약 등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로 모듈화를 하였습니다. 이러면 각 에이전트들은 작은 단위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어서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들의 작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플래너라는 에이전트를 도입했습니다. 플래너는 보고서의 양식, 협업할 수 있는 에이전트 목록, 기타 부가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후 수행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에이전트들을 호출하고 결과를 수집하고 이를 화면에 전달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리포트가 생성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플래너 에이전트들은 보고서 양식과 에이전트 목록을 보고 목적에 맞게 진행시키는 역할이네요. 그런데 에이전트들이 많아지면 플래너 에이전트도 에이전트들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할 대화들이 늘어날 텐데요. 이에 어려움은 없나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플래너 에이전트가 작업 계획을 세워서 에이전트들을 호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소통하는 에이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에이전트의 결과 정보가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많아질수록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어려움이 생깁니다. AI는 한 번에 읽고 답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제한되어 있어 모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AI에게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하나의 프롬프트에 담아서 전달해 주었다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전체 문맥 정보를 구조화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적절한 시점에 추출하여 AI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성격에 맞게 서버의 인메모리나 레디스 같은 빠른 입출력 메모리, DB나 파일 같은 영구 보존 메모리 등에 나누어 담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조율을 플래너가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소통을 하는군요. 플래너 에이전트는 소통의 허브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희도 여러 사람이 일을 할 때 같이 소통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플래너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데이터 처리도 살펴보았습니다. APQR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개선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 단축입니다. 기존에 한 제품의 APQR을 작성하는데 약 1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보고서를 단 20분 만에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98%의 시간 단축이며 많은 제품에 대한 APQR을 작성 시엔 더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여러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던 과정을 효율화했고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던 작업을 에이전트가 대신 수행합니다. 둘째, 정확성 향상입니다. 이 평가 영역에 특화된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누락 없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일관성과 품질 강화입니다. 에이전트를 통해 작업자별로 달랐던 판단 기준을 통일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 품질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품질의 완결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 작성 속도는 대폭 향상되었고 분석 정확성과 품질 일관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현업분들이 저희와 일을 하면서 본인들도 몰랐던 누락이나 오기를 발견하였고 결과물의 일관성에 놀라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제약사 품질 검증 에이전틱 AI 구축 사례의 핵심 기능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틱 AI 보고서 생성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는 유연한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 둘째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스스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각 에이전트가 만든 결과물을 AI로 검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도록 여러 AI 에이전트 전문가를 구성하면 플래너가 에이전트 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종합하게 되고 만들어진 결과물의 품질 자가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사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발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어 모델 외에 이미지 처리를 포함하는 멀티모달 관련해서 AI 에이전트 개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데모 영상에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멀티모달이 가능한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 생성, 이미지 인식, 분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사례 말고도 LG CNS에 실제 적용된 사례를 참고하고 싶은데요.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100개 이상의 에이전트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 중에서 핵심들을 뽑아서 저희가 발표해드리는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LG CNS AX 페어가 그것입니다. 해당 페어에서는 금융,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AX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니 행사에 참여하시면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AI 에이전트 개발 방식의 전환과 도입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변화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환경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용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 우측의 상담 신청 버튼을 이용해 주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LG CNS 월간 디톡스는 이번 웨비나를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매월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다가오는 10월에는 2025년 월간 디톡스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이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